예, 안녕하세요. 미적분학 1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주차니까 강의 계획서에 의하면 10.2234 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2는 제목이 Calculus with Parametric Equation. 그러니까 여기 이제 parametric 제목이 뭐 curve라고 되어 있죠. parametric curves.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면에 있는 곡선 있으면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곡선들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여태까지 봤던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How to represent curves. 커브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예를 들면 자, 이런 반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1-1 중심 원점인 반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y는 1 빼기 x 제곱.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 뜻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나타내는 곡선은 어떤 점들의 집합인데 어떤 점들이냐 하면 x와 y 좌표의 관계가 이러한 수식을 만족하는 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만약에 x에 대한 함수를 본다 그러면 이것은 함수의 함수를 이용해서 곡선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섹션에서 뭐 곡선의 길이라든지 또는 곡선의 곡선을 회전했을 때 회전체 면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할 때 약간 대상이 되는 곡선을 함수 y 콜 fx 콜의 함수로 나타내서 했었던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매개가 되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t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할 때 x 값은 코사인 t, y 좌표 값은 사인 t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점이냐 하면 x 좌표, y 좌표 t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t가 0부터 파이까지 쭉 변하면 t가 0이었을 때는 여기, 그렇죠? t 값이 점점 커져서 파이에 이르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xy가 만족하는 식을 이렇게 xy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매개가 되는 변수를 하나 주고 그 변수에 대한 식으로서 xy 좌표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이걸 parametric equ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parametric equation으로 만들어진 나타내어지는 곡선을 parametric curve라고 하겠죠. 그럼 언제 저런 함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언제 parametric 매개 변수 곡선으로 나타내냐,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냐, 꼭 그때그때 다르죠. 쓰기 좋은 쪽으로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땅바닥이 있고요. 거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반지름이 R이랍니다. 그러면 이 원이 이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요. 굴러가면 여기 특정이 이제 여기 시작할 때 지면에 닿는 점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회전을 하면 이 P가 움직이겠죠. 계속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하겠죠. 그랬을 때 요 P의 자취, 그렇죠? P의 자취, 요 P의 자취에 해당하는 곡선이 무엇가 되겠는가?
P의 자치. 자치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 trace라고 합니다. trace of P. P의 자치에 해당하는 곡선의 방정식.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거는 the trace of P when 저 디스크가 원판이 rolls along L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죠. L을 따라서 굴러갈 때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이제 좌표축을 세우자고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최초의 이 p는 원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 p가 저 디스크가 굴러간 정도를 뭐로 나타낼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되굴되굴 굴러요. 그러면 뭐 이따만씩 굴러갔다 그럽시다. 그럼 이때 지면에 닿는 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굴러갔으면은 P가 이제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P는 뭐 여기쯤 가 있다라 그럽시다.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 세타. 그렇죠? 요 세타가 요 디스크가 얼마만큼 굴러갔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1.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를 C라고 이름을 칩시다. 자, 그래서 이 OT는 이 OT의 길이는 뭐에 해당하냐 하면 사실은 요 원의 호만큼이겠죠. 그렇죠? 요 원의 호의 길이가 OT에 해당하는 거겠죠. length of arc PT. 근데 PT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세타가 주어졌다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앞에서도 봤죠. R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P의 자치가 궁금한 거죠. P의 자치가 궁금하다는 거는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 P의 XY 좌표값이 뭐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의 X 좌표값은 코어디닛은 어떻게 되면 돼요? OT에서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볼까요? 제가 좀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요거가 아니죠. T 센터 P 세타. 그림을 좀 못 그리죠, 제가. 이렇게 이것도 P라 합시다. 그다음에 요게 세타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 Q 이렇게 되니까 P의 X좌표 값은 뭐냐 하면은 OT의 길이에서 PQ의 길이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빼기 PQ. OT는 R 세타고 PQ의 길이는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요게 R이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R 예?
R sin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R의 sin 베타. 그 다음에 이거에서 P의 Y좌표는 TC에서 QC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TC는 R이고요. QC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결국 이 자취가 이루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x 이퀄 r에 세타 빼기 사인 세타, y는 r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는 뭐 0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다시 한 바퀴 돈 거니까 p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이때가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y좌표 값은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x좌표 값은 요 뒤에 부분이 주기함수고 요쪽은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진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바퀴 굴렸을 때 이런 자치면 세타가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같은 모양을 가지겠죠. 그렇죠? 위치가 다를 뿐이지. 여기까지 하면 4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 자치를 이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xy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xy 변수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러면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유용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일단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이용한 파라메트릭 커브, 우리말로는 매개 변수 곡선. 자, 이런 파라메트릭 커브가 있다 그럽시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커브를 이루겠죠. 그러면은 이 커브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x, y 관계를 생각하니까 항상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이 이곳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x, dy를 구할 텐데 보면 여기서 보면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x로 y를 미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인룰을 써서 중간에 이렇게 잡는 거죠. 여기서 봤지만 요거는 우리가 거꾸로 이게 0이 아닌 이상은 뭐의 역수, 요거는 뭐의 역수냐 하면 dt, dx의 역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dt, dy 이런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걸 구하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dx로 dx, dy를 미분하고 싶은 건데 바로 미분 못하니까 제가 여기 dx dt에 dt의 t에 아주 dx dy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예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example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저 점 P가 이루는 저 곡선이요. 좌치가 이루는 곡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이클로이드라 그래요. 사이클로이드 곡선.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 점에서의 저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접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접선이 요거였죠. 그러면 어때요? 일단 점은 어떤 점인가요? 세타가 3분의 파이니까 그러면은 x좌표는 r에 3분의 파이에 사인 세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콤마 r에 1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점은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구하려니까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매개 변수가 세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타로 y를 미분하면 r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로 x를 미분하면 r에 1 빼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세타가 3분의 파일 때는 요것이 r에 2분의 루트 3 세타가 3분의 파이면 이것은 코사인 2분의 r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가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d 세타 dy는 r에 2 루트 3 이건 요거에 역수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분의 r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2분의 r, 기울기는 루트 3의 x 빼기 r에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그쵸? 요 방정식이 그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요. 뭐라 그러냐? At what point is the tangent horizontal? 어떤 점에서 접선이 horizontal하면 뭐예요? 수평이냐? 그러니까 x축의 평행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0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식을 쓰면 r의 sin θ고 요거는 r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게 언제 0이냐 이거죠. 사인 값이 0이면 0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마 파일 거라고요. 그렇죠? 2파일 때는 분자도 0이 되지만 분모도 0이 되게 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호라이즌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2n 빼기 1의 파이 n은 1, 2, 3 요럴 땐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때 넣어보면은 x좌표가 요거니까 r에 2n 빼기 1의 파이 이때는 세타는 사인은 무조건 0이니까 r에 1 빼기 코사인은 홀수일 때는 무조건 1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점들이 되는 거죠. 파이, 3파이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버리칼이 될까? 수직일까? 수직이 되려면은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없이 커지겠냐 이거죠. 커지려면은 지금 예상일 때는 이렇게 되면 요 점이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되는 점들. 그래서 2n 바이 짝수일 때 2n 파인데 이제 왼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는 둘 다 0이 되니까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이때는 이게 0으로 가까이 가고, 이때는 이게 1로 가까이 가니까. 그쵸? 그래서 2n 파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쵸?
여기서 세타가 EM 파일 때 수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어진 함수가 함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진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커브가 있고, 이때 요게 이제 t가 알파일 때, 여기가 이제 t가 베이라일 때예요. 이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이거는 t가 알파부터 베이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t의 구간을 n등분을 해요. 처음에 t0, t1, t2, 그때 tn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ti에 해당하는 점을 pi라고 하자고요. 여기 p0, p1, p2, p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끝에가 pn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pi들을 선분으로 연결해요. 선분으로 연결하고 이 선분들의 길이의 합을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때 arc length는 pi-pi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관건은 이거의 길인데, 이거는 여기 각각 xy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x 좌표 값의 차이는 요거 L제곱, y 좌표 값의 차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쓰냐면 민밸류 티어럼을 써요. 중간값 정리, 평균값 정리.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되죠? ti-1과 ti 사이에 적당한 점 ti 스타가 존재해서 거기에서의 도함수 값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f나 g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미분을 활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뭐 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델타 t가 포함되니까 이거는 f'의 ti의 스타의 제곱 더하기 g' ti의 요 ti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t'I라고 합시다. 이건 g에 대해서 민밸류 시험을 쓴 거니까 i의 제곱에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이 온전하게 요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정적분을 바뀌는 거죠. 알파부터 베이라까지 대상이 되는 함수의 값은 f' t의 제곱. 이게 어차피 델타 t가 작아지면요, 뭐야, ti-1이나 ti나 ti 스타나 ti 프라임 스타나 다 각진점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는 최초에 쓸 때는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델타 t가 0으로 갈 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쪽으로 수렴을 하겠죠. 값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를 똑같이 놓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하시면 dt의 dx의 제곱인 거죠. 이거는 dt의 dy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example 하나 볼까요? length of one arc of the cycloid. 아까 사이클로이드 곡선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럼 여기 아치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아치 하나의 길이를 구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요거 하나니까 세타가 0부터 2파이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맥의 변수가 여기 있는 dt인데 이제 여기서는 d 세타죠. d 세타에 dx 하면은 아래 1 빼기 코사인 세타, d 세타에 dy 하면은 아래 사인 세타. 그래서 d 세타 dx 제곱 d 세타 dy 제곱하면 아래 제곱은 묶어서 밖으로 뺄게요.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거 합쳐서 2죠. 그러니까 2r의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게 이제 2배각 공식을 쓰면요. 요게 2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랭스를 구하면 0부터 2파이까지 요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쓸까요? 그러면 이게 4, 2r에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면 0, 2파이 넣으면 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값이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빼도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r에 코사인 2분의 세타인데 마이너스만큼 보정해주고 2분의 1 한 번 더 넣어주고 해야 되겠죠. 어이구 머리가 복잡해. 2분, 이게 뭐죠? r에 코사인 2분의 세타 2파이 나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돼서 r, 코사인 지로 하면 코사인 지로면은 1, 근데 또 마이너스 했으니까
제가 이거 잘못했죠. 이 미분할 때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보정해 주려면 2를 곱해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은 4R 4R 하니까 8R이 되겠죠. 이게 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 회전체 면적할 때도요. 만약에 이제 주어진 회전체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주어졌다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곡선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회전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잠깐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자, 여기서 요 한 입체, 그래서 이제 부채꼴 잘라내서 얻어진 그거 우리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였죠? 요게는 2파이의 y 값에, 그쵸? pi-1 pi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나중에 식으로 될 때, 부정적 분을 고칠 때 나오는 식이 요거 때문에 여기가 1 더하기 dx dy의 제곱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요 입장에서 쓰면 2파이의 y는 이제 gt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요거 대신에 pi-1 pi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dt의 dx의 제곱, 좀 전에 위에서 보였죠? dt의 dy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니까 결국 이렇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있는 경우에 회전체 연면적은 t에 대한 거가 되는 거죠. 식을 다시 t에 됐으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2파이의 y, 근데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쓰면 여기 gt고, 그 다음에 여기에 dt의 dx의 제곱, dt의 dy의 제곱, dt 이렇게 돼서 t에 대한 정적 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걸로 해석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라면 가령 여러분들 그 뭐지? 스피어 9가 있겠죠? 반지름이 4R인 9의 겉면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요거는 뭘 회전한 거냐면 이 반원을 회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반원을 회전하면 9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식을 x가 코사인 시타, y가 사인 시타라고 그러고 그럼 식은 0부터 파이까지 2파이의 y니까 사인 시타 그 다음에 얘게 d 세타 dx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dy 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에 이거 제곱 쓰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의 d 세타예요. 그러면 이제 적분해야 되는 거 이것만 있는 거죠. 2파이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집어넣으면 1, 이거 집어넣어도 빼기 해가지고 1 그러니까 2가 나오니까 4파이 뭘 빼먹었지? 아 여기 R이 있어야 되는군요. 미안해요. R 그렇죠?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 R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R인 거죠. 그렇죠? R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여기도 Y 값이니까 R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R제곱 2파이 R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0파이니까 여기서 이제 4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4파이 R의 제곱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9의 겉면적의 공식 4파이 R제곱이 계산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3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하면 폴라라는 게 뭐 폴라베어 그러면 뭐 북극곰 그죠? 그래서 극좌표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는 흔히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교좌표계 또는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 또는 비슷한 말 rectangular 코오르디네이트라는 건데 뭐냐면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두 개를 놓고 한쪽 직선을 x축, 다른 쪽 직선을 y축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을 xy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 그러면 이게 이제 x든 y든 이것이 일종의 수직선 점마다 수가 한 개씩 대응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대응되는 숫자 y, 여기 대응되는 숫자 p 그럼 이게 이제 x, y 이렇게 해서 이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극좌표라는 건 뭐냐면 아이고 반직선을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으로부터 요 원점에 해당하는 요 반직선의 시작점을 원점이라고 하면 거리를 생각을 하고 이 반직선과 그 다음에 이 OP를 연결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었을 때 나오는 각도 세타. 이러면 어때요? P가 놓여진 곳에 방향이 나오는 거고 세타는 그 방향으로 얼만큼 가면 점 P가 나오느냐를 주는 거니까 이 R과 세타를 가지면 이 점 P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폴라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뭐 직교좌표, 극좌표와 직교좌표는 서로 호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는 요거를 우리가 극좌표에서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 세타가 있다 그러면 x좌표는 R의 코사인 세타인 거고 y좌표는 R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둘의 관계는. 거꾸로 xy 좌표가 주어졌다 그러면 R은 이렇게 될 거고요. 세타는 바로 구하지 못하지만 탄젠트 세타를 취하면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애시당초 폴라 코디네이트의 정의를 보면 r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세타도 이제 잰 각도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R 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R만큼 가는 게 R의 절대값만큼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세타보다 어때요? 파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의 3파이 더하기 파이로 이해하면 된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각도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가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라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2파이에서 이것의 절대값만큼 뺀 각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3에 이거는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R 세타가 마이너스인 것도 우리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면 진행 방향이 반대라는 거고 세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가 그거의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극좌표에서의 미분 계산을 생각을 해보려고 캘큘러스를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폴라 커브를 그랬는데 뭐냐면 이 극좌표를 이용해서 극좌표에 대한 극좌표 R 세타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이용해서 곡선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Sketch the curve with polar equation R equal 2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극좌표 방정식 r 이퀄 2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스케치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 곡선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극좌표 r 세타가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극좌표 r 세타에 해당하는 점들을 평면 위에 다 찍어보면 어떤 곡선을 하나 이루는데 그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r 값이 세타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세타 값에 따라서 r이 어떻게 변하는 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2 코사인 세타니까 주기함수니까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를 해보면 돼요. 세타가 0이면은 2였다가 세타가 파이면은 마이너스 2였다가 다시 4파이로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맨 처음에 세타가 0이면 어떤 방향이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죠. 세타가 0이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예요. 그러면 2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세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세타가 점점 커져서 2분의 파이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변하면 길이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점 작아져서 2분의 파일 때는 0이 되니까 원점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이거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나타날 때 어쩌고 나타나냐면 2, 4분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거의 반대 방향이 4, 4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고 이 방향일 때 0. 반대 방향이라 이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일 때 이게 점점 또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파이가 되었을 때, 즉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시 원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이거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인데 이때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감소하는데 이때도 역시 r 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 1, 4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면 마이너스 2니까 반대 방향으로 2, 그러니까 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또 이번엔 감소해요. 다 재층적으로 생겼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한 번 더 반복,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한 번 더 반복, 두 번 도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모양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대략 그린 거예요. 사실 그려보면 이게 원 모양이네요. 그쵸? 제가 이제 꾸물꾸물하게 그렸는데 원 모양이네요. 어쨌든 늘어나고 줄어드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대략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저 식의 카르티시안 이퀘이션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xy로 되어 있는 방정식으로 저 곡선을 나타낼 수 없냐 이거인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x하고 r 세타 관계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보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r인 거죠. 그러니까 2x는 r 제곱이고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x 이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x 제곱 빼기 2x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죠. 제가 이제 여기 그림 대충 그리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죠. 그래서 세타가 움직이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퀘이션 7번 r 이퀄 1 사인 세타를 생각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세타 값에 의해서 r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것도 주기함수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보면 세타가 0일 때 1,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돼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요, 세타가 0일 때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가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면 높이값, 여기 길이값이 1에서 2로 바뀌어요. 여기 2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서 대략 점점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도로 줄죠. 이 두 개가 대칭적으로 생겨야 되겠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이렇게 변할 때는 1에서 0으로 줄어요. 1에서 0으로 줄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줄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늘어요. 같은 데다.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뭐 하트 거꾸로 하는 것 같이 생겼죠? 심장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곡선을 칼도이드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만약에 자, R이 1이다. 그러니까 폴라 이퀘이션이 R 이퀄 1인 건 뭐예요? 그냥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거고 세타에 아무 제약이 없는 거죠. 그냥 원인 거죠. 만약에 세타에 대해서만 세타 이퀄 3분의 파이다.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제약이 없어요. 뭐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그 얘기는 일단은 요 3분의 파이, 기울기가 3분의 파이인 반직선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값도 이건 허용하는 거죠. R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건 R은 아무거나 된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직선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계속 봅시다. R 이퀄 코사인, 이번엔 2세타라 그럽시다. 2세타면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봐야 돼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가면 이건 2배로 빨리 가는 거니까 주기를 2번 도는 거죠. 코사인이 이렇게 한 번, 이때가 파인 거죠. 또 이렇게 한 번, 2파이,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거는 4분의 파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려보면요. 1 마이너스. 일단 r이 0일 때는 값이 1이에요. 원점부터 거리가. 그러다가 4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4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점점 감소해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 감소하는 거죠. 원점부터 거리가. 그러면 이제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보고 싶은데 r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정반대에서 생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에 반대니까 사실은 이쪽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절대값이 0에서 1로 다시 늘어나요. 그럼 패턴이 요 모양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가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값이 r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반대 쪽이니까 나타나되 r의 절대값이 1에서 0으로 줄어요. 여기 사이에서 1에서 0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파이 에서는 r 값이 0에서 1로 늘어나요. 0에서 1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파이부터 4분의 3파이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는 다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또 마이너스예요. 이쪽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r이 마이너스니까 또 이쪽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쪽에서는 0에서 1로 늘어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는 순서를 보면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붓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맛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이클로바. 저는 이제 이게 클로바, 네이클로바라고 그러는데 책에는 뭐 로즈라고 써있대요. 뭐 장미 잎 같은 건가요? 이게 장미가 뭐 잎이 이거밖에 없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폴라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도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폴라 이퀘이션에 의한 곡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r 값이 세타를 변수로 가지는 함수로 나타내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r 값이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자,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고 싶은 건 처음에 slope of the tangent line at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요게 아까 어떤 그림이었어요? 이 녀석이 카르디노이드였죠?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세타가 3분의 파이니까 뭐 한 뭐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쵸?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d세타의 dy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y 관계식은 x는 r의 코사인 세타, y는 r의 사인 세타인데 여기 가만 보면 r이라는 게 세타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함수로 생각을 해 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xy를 각각 세타로 미분한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r'의 세타의 사인 세타 더하기 r 세타의 코사인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잘못했네. 프라덕 룰이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r 세타의 사인 세타 더하면 r 프라임 세타의 사인 세타 더하기 r 세타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가 3분의 파이면은 근데 r 프라임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게 코사인 세타, 요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그냥 세타가 3분의 8일 때만 구하면 되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면 요거는 2분의 1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네요 아이고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여기 한번 하는 김에 정리 일반식으로 구해보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러면 요거 1 빼기 사인 제곱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 사인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 빼기 1 사인 세타 더하기 1 요거는 코사인 사인 1 더하기 1가 코사인 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그래서 어쨌든 dx dy는 요게 이제 요게 분자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 빼기 1 사인 세타 더하기 1 분자에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요게 이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값이 아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는 요게 세타가 언제일 때 이 슬롭이 뭐 호라이전털이거나 버리칼이냐 수평선이나 수직선이 되냐 그러니까 수평선 될 때는 요 식에서 요 분자가 0이 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될 때는 그 극한값이 접근하는 극한값이 따졌을 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가 될 때, 그렇죠? 그런 거 찾아서 하면 될 텐데 대충 여기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거예요. 수평선 되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야 되고요. 수직선 되는 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찜찜하죠? 그러니까 요게 2분의 3파이가 될 부분이에요. 세타가 2분의 3파이로 접근할 때 그때 요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극한값으로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건 단순히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여기서 이게 수직선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여기가 이제 수직선이 될 것 같은데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작은 쪽에서 2분의 3파이로 접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서 되는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일 거고요. 2분의 3파이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죠. 2분의 3파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경우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예, 아마 이렇게 돼서 어쨌든 2분의 3파이일 때도 수직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말을 급하게 하게 되네요. 그렇죠?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좀 급하게 하느라고 세밀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좀 헷갈리거나 의문이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질문하려고 이메일을 쓰다 보면 또 글로 쓰려면 좀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러면 어때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얘기하기가 편하겠죠? 동영상으로 만약에 질문이 오면 그건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 극좌표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극좌표에 대한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뭐 면적이라든지 곡선의 길이 같은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대목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부채꼴이 등장을 해요.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 그럽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Arc of a sector of a circle. 서클의 섹터니까 이게 이제 부채꼴이라는 얘기고요. 그거의 arc라는 거는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그렇죠? 부채꼴의 호. 일단 요 면적은 뭐가 되죠? 부채꼴의 면적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돼요. 자, 요걸 명심을 하고요. 자,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곡선이 있는데 아래 값이 세타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값이 변하면 각각의 세타 값마다 원점으로부터 그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세타가 알파, 세타가 베타까지 이렇게 변해 나갈 때 각각의 세타마다 R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곡선이 R equal F 세타라는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곳의 면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세타가 이제 파라미터인 셈이니까 세타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요 각도의 구간을 n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해서 처음에 세타 지로가 알파, 마지막이 베이라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 하면 알파부터 베이라, 요게 세타에 대한 축이라고 하면 여기는 F 세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면적은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세타 i-1이고 요만큼이 세타 i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있지만 요 세타 i와 세타 i-1과 세타 i에서 적당히 샘플 포인트를 하나 골라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샘플 포인트에 해당하는 세타 i 스타. 그러면은 요게 길이값이 f 세타 i 스타. 그럼 그냥 그걸로 일률적으로다가 반지름이 요거라고 따지고 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만큼이 f 세타 i 스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피자 조각을 여기 각 구간에서 쪼개어진 도형의 넓이 근사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면적 구할 때 했던 그런 아이디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떤 생각이냐면 i가 1부터 n까지. 자, 요 반듯하게 생긴 부채꼴의 면적으로 가름하겠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반지름이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반지름 제곱 세타죠.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F의 세타 i 스타. 그렇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사이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각은 요 균일하게 했으니까 하나는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아까 서브 구간, 이제 쪼개어진 구간의 그 길이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겠다 이거죠.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무수히 잘게 쪼갰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직거래 면적의 근사치로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면적이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세타와 F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타에 대한 정적분이고 대상의 값이 되는 거는 2분의 1의 F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식이 간단하죠?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example 1번을 봅시다. area of the 정확하게 쓸까? area find the area 오브라 자꾸 오브를 쓰나 area enclosed by one loop of the four-leaved rows r equal cosine 2 theta. 아까 뭐 했어요? r equal cosine 2 theta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였죠. 잎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잎 하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랑 밑에랑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사실은 어디만 구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그럼 뭐야? 세타 값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되는 거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R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타에 대해서 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하면 A의 면적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에 F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요거죠. 코사인 2세타의 제곱에 D세타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면적은 요거에 2배 하면 되겠죠? 2배. 우리가 원하는 면적은 요 면적은 그러면 여기 상쇄되고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제곱 공식을 쓰면 0부터 4분의 파이의 제곱 공식 쓰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4세타 2분의 1의 세타 플러스 4분의 사인 4세타의 0의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나오고 여기 집어넣으면 0 여기 집어넣으면 0, 0 8분의 파이네요. 요 잎 하나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8분의 파이다. 자, 이번에는 어떤 영역의 넓이냐면 region
lies outside the cardioid. 그 다음에 inside circle r equals 3. 그러면 저번에 카르디노이드가 어떻게 생겼었죠? 카르디노이드가 대략 이렇게 심장같이 생겼었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지름이 3인 R이 3이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이니까 circle이 되겠죠. 아닌데 이거 뭐야? inside R 이거 잘못 썼네요. sin 세타 잘못 썼죠? 지우고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R이 0이면 0이다가 2분의 파이가 되면 3이 됐다가 그쵸? 3에서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R값이 반대니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절대값이 늘어났다가 또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다가 이게 서클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고요. 서클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겠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서클인지 뭔지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러면은 요거 바깥 요거 아니니까 요 부분인가요? 요 부분에 먼저 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에 대한 면적값을 구하고 여기에 대한 면적값을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렇죠? 각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도는 두 개가 교차하는 거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될 거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세타가 6분의 파이여야 되겠죠. 1, 4분면이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면적은 2배에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쵸? 그래서 2분의 1에 이 녀석의 제곱. 반대는 큰 데서 가운데 빼야 되니까 2분의 1에 이거의 제곱 2분의 1에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고 뭐 그러면 9사인 제곱인데 여기서 사인 제곱 하나 나오니까 8사인 제곱. 나머지는 뒤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2배각 공식을 쓰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적분 할 수 있겠죠? 정적분 하면 파이가 나오면 됩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파이라네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은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 베이라. 그래서 이제 또 R 값이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졌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이거는 r 세타에 대한, 사실은 여기 정확히 쓰면 r 세타죠. 세타에 대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이 나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면 매개 변수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d 세타 dx의 제곱, d 세타 dy의 제곱, 이거 정적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d 세타의 dx를 하면 r 프라임의 가운데 세타 안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r의 사인 세타, d 세타의 dy 하면 r 프라임의 사인 세타 r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두 개를 제곱하면 그러면은 r 프라임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내야죠. 요거의 제곱 나오고요. 이쪽에서 r의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 이렇게 곱한 거는 상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퀘이션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r 프라임, r이 뭐예요? f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세타의 제곱의 d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 해볼까요? 4번 예제. 칼디노이드. 이거의 랭스를 구하라. 됐죠? 그러면 랭스는 알파부터 베이라까지의 이거 한 번 미분한 것의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거의 제곱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의 d 세타. 그럼 여기 1 나오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니 2의 사인 세타.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알파는 0부터 베타는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거를 루트 2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루트 2에 켤레를 곱해버려요. 이렇게 사인이 0이 될 때는 시작점 끝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꼴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에 1 빼기 사인 세타, 그러면 1 빼기 사인 세타를 t로 넣으면 코사인 세타의 d 세타는 마이너스 dt, 이거는 루트 t분의 마이너스 1의 dt, 이거는 정력하면 2의 t의 2분의 1승인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을 벗기려면 이제 구간별로 부호가 달라지니까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저게 플러스로 바뀌어져요. 이거는 요 꼴이니까 마이너스 2에 t가 뭐였죠? 1 빼기 사인 세타 0부터 2분의 파이 그러면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부터 지금 제가 요만큼 구한 거죠. 요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반만 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때는 と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나오고 2분의 3파이 넣으면 2 루트 2 나오죠. 두 개를 합하면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루트 2만큼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써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2에 요거의 2배 4 루트 2 하니까 8이 되겠네요. 길이값이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코멘트 할게요. 만약에 이퀘이션이 뭐 r 이퀄 무슨 어쩌고저쩌고 세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였으면 r 제곱 이퀄 2 사인 세타 이 얘기는 이걸 r 제곱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r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사인 세타니까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버전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2세타니까 뭐 R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정반대니까 다시 이렇게 그렸다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제가. 다시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러니까 R 제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R 제곱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2세타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으냐 하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랑 파이부터 2분의 3파일 때, 요 구간에서만 사인 2세타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그리면 돼요. 이 경우에 R은 루트 사인 2세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 사이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갈 때 이때도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얘고 또 얘가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가 있더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치는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면적은 실제 에리어는 요거 하나 먼저 구하면 되겠죠. 2 곱하기 0부터 2분의 파이의 2분의 1의 R의 제곱, 그냥 바로 사인 2세타 D세타 요걸로 구하면 된다.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면 곤란하겠죠. 예.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10주차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고, 그래서 오늘 강의한 곳까지 해당하는 섹션에 연습 문제를 풀어서 과제 폴더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